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교통사고 실제 사례를 가지고요 소송을 갔습니다. 당연히 소송을 갔다는 거는 보험사하고 금액이 안 맞아서 소송을 간 거겠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가 보험사에 십자인대 파열된 경우고요 14.5% 영구장애를 주장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그 장애를 인정 못하겠다 라고 해서 결국 소송을 갔고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우리가 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답변서가 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 부상에 대해서 신체 감정 신청을 합니다. 신체 감정 신청이라는 게 뭐냐면요 법원에 병원을 지정해달라. 그러면 객관적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장애 감정을 나오겠다. 그러면 장애 감정 나오는 대로 우리가 청구를 하겠다. 그걸 법원에서 판단을 해달라 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서는요 신체 감정 의사로 등록된 수십 명의 신체 감정 의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 감정을 했을 때 소위 말하는 뺑뺑이를 돌리는 거거든요. 전산으로 딱 나오는 신체 감정 의사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외래 시간이라든지 진료 시간이 맞다면은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장애 감정을 받는 겁니다. 자, 우선 어떻게 장애 감정서가 나오냐면요 이분 같은 경우에 신체 감정서를 보면요 십자인대 파열이에요. 교통사고로 십자인대 파열이 됐고 장애 감정서에 보면 현재 우측 무릎 통증과 불안정성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무릎에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동요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측 무릎의 십자인대 파열이잖아요. 그러면은 우측 무릎이 다쳤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왼쪽 무릎보다는 더 많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우측 무릎이 정상적인 왼쪽보다 얼마나 더 흔들리느냐 그거를 측정을 해서 그거를 노동능력 상실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감정서에 보시면요 우측 무릎에 대해서 좌측보다 전후방 동료가 8.8mm가 차이 난다 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왼쪽보다 안 다친 다리보다 오른쪽 다리가 8.8mm가 더 밀린다는 겁니다. 솔직히 보면요 1cm 미만 요만큼이잖아요. 이만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걸을 때마다 계속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무릎 안에 슬관절 여기 안에 있는 연골이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거든요. 이 연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닳고 염증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장애를 평가하는 거고요. 자, 여기 감정서에서는 우측 다리에 전후방 불안정성의 소견이 있다. 그래서 결국 8.8mm 차이가 나왔고 이로 인해서 남는 장애는 영구 장애가 예상된다. 그리고 맥브라이드 기준상에는 29%의 장애 3분의 1을 준용해서 19.3% 결국 뭐냐면요 장애 감정을 받아서 19.3%의 영구 장애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감정서에는 이렇게 장애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보시면은 앞으로 향후 내 고정물 제거 그러니까 핀 제거비입니다. 핀 제거비도 300만 원 가량이 든다. 이번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한 명의 개호인이 필요했다. 라는 내용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체 감정서에는요. 그리고 6주간의 보조기 8만원짜리 보조기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치료에 관한 금액 산정은 이 감정서에 전부 다 표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감정서가 법원에 도착을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이제 확장 청구를 하냐 어떻게 계산을 해서 법원으로 제출을 하냐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말했었죠. 처음에 저희는 14.5% 영구장애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보험사는 안 받아들였고요. 근데 결국 장애 어떻게 나왔습니까? 14.5%보다 높은 19.3%의 장애가 나오게 된 겁니다. 결국은 처음에 소송하기 전에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체 감정서가 나오게 되면요 이 감정서를 토대로 우리는 확장 청구를 하게 됩니다.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 왜냐하면 처음 손해배상 사고는요 초기에는 장애가 얼만큼 나올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소액 세판을 피하기 위해서 3천만 100원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장애 감정이 이렇게 나오면 그 감정 결과를 계산해서 청구 취지를 변경을 하고 그를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산한 걸 보면요 9,290만 원을 지급해라. 사고일로부터 연 5% 소장 받은 날로부터는 연 12%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해라. 이렇게 변경 신청을 했고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당사자는 누구다, 사고는 어떻게 났다라는 내용, 그리고 사고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과실은 얼만큼 생각한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첨부를 하고요. 그리고 상해를 어느 정도 입었다 라는 내용을 첨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 보시면은 뭐 어디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는 내용, 그리고 뭐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자, 여기서부터 손해배상 책임이 얼마가 발생하냐 라는 거에 대한 계산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감정서 나온 거를 기초로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이때까지 치료비는 얼마를 지출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이거다. 자,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했었죠. 금액이 27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요 전부 다 영수증이 근거자료로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서정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병원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영수증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수증을요 잘 챙겨 놓으셔야지 저희가 나중에 서증으로 제출을 하고 금액이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2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2, 3년 치료하는 우리 개호 사건, 간병인 필요한 사건 그런 사건들은 아마 이 서증 들어간 영수증만 해도 수십 장, 수백 장이 될 거예요.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챙겨 놓으셔야지만 저희가 이렇게 다 첨부를 해서 청구를 해드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69년생이고 사고는 2016년에 났고 사고시 연령은 47세고 장애는 65세까지, 그리고 소득은 도시일용 근로자임금. 자, 그리고 도시일용 근로자임금이라 하더라도요, 사고일부터, 왜냐, 도시일용 근로자임금이 매년 1월, 9월에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영구장애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까지 치료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소득이 달랐을 거 아닙니까? 달라진 내용을 일일이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나온 것처럼 신체감정 19.3%의 영구적 노동력 상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8,950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그리고 향후 치료비 같은 경우에 아까 300만 원이 핀제거비로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개호비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기간 동안 아까 개호인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620만 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개호비도. 그래서 결국 과실상계를 다 한 위자료를 더한 금액은 총 9,293만 원이다. 정확하게 계산을 했고요. 계산한 금액을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제일 처음 변경된 청구 취지에 9,293만 원이다 라는 내용을 넣어서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은 소송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판사님은 뭘 판단하느냐, 이 감정 내용에서 뭐 별다른 주장할 내용, 그러니까 틀린 내용은 없는지, 그리고 금액 계산한 거, 우리가 금액 계산한 거 틀린 내용은 없는지, 그리고 원고 피고가 과실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판결문을 쓰는 거죠. 물론 이 금액을 기초로 해서요, 하위 공고 결정안을 한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위 공고 결정안이 나오면 그 금액이 원고 피고가 이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게 받아들여져서 확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원고나 피고 중에 한쪽이라도 이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판결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신체 감정서가 이렇게 도착하고 우리가 청구 취지를 변경하기 전까지 어떤 다툼들이 있냐? 그때는 소득에 관련된 다툼, 그리고 과실에 대한 다툼, 이 다툼을 하고 결국은 이렇게 신체 감정서가 도착을 하면은 확장 청구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과실 부분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총 금액을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처음에 소송 들어가기 전에는 저희는 14.5%를 주장했고 보험사는 14.5% 영구장애를 인정 못한다 라고 해서 소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14.5%의 영구장애의 법원 산출 기준 금액이 아닌 약관 기준 금액도 인정을 안 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이 진행된 거고, 결과론적으로는 소송 신체 감정에서 14.5%보다 훨씬 더 높은 장애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